혹시 월급 들어오면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연초 월급 보릿고개를 넘은 저 잠시나마 회개합니다. 영원한 건 없다고 하는데 통장잔고는 항상 영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명한 지출을 위해서 오늘 저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회계란 무엇인가입니다. 회계의 어떤 개념이 뭔지 네. 이거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회계라는 거는 우리가 뭐 기업의 언어다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정말 많이 듣는 거예요. 말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언어라는 게 뭔가요?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뭔가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기업 입장에서 기업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었어요. 네, 나 되게 네. 괜찮은 회사예요. 이렇게 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얼만큼의 이익이 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주는 거. 근데 여기에서 누구한테 전달을 하는 거냐 그러면 네네. 채권자인 뭐 은행에 네. 가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괜찮은 회사니까 나 돈 빌려달라라고 채권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주식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 괜찮으니까 투자해라 네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비즈니스의 언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계가 정리돼서 우리가 보는 가장 네네. 대표적인 형태가 네네. 뭐 사업보고서 이런 데 붙어있는 네네. 재무제표 형태로 그렇습니다. 제일 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뭐고 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네.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재무제표를 보기 네, 전에 보기 이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감사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맨 앞 페이지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감사보고서라는 거는 그럼 뭐냐? 이 재무제표가 잘 만들어진 건지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가 봐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회계사가 하는 일인데 네네. 감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증, 감사를 하고 의견을 표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이 재무제표가 적정하냐? 적정하냐 그렇지 않느냐. 네네. 그래가지고 감사 의견이 4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적정 의견이고요. 네. 두 번째는 한정 의견이고요. 한정. 네. 세 번째는 부적정 의견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견 거절이에요. 아하. 근데 첫 번째 적정 의견 말고 이 나머지 3개는 네. 이 재무제표에 뭔가 잘못된 게 있거나 네네. 아니면은 내가 이 재무제표가 제대로 된 건지를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있어야죠. 뭔가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받지 못했다. 못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나는 의견 표명할 수 없다. 아하. 요런 거가 포함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네. 적정 의견이 아닌 재무제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적정 의견이라는 게 이 회사가 진짜 괜찮다. 이 회사에 투자해도 좋다. 이거는 네,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렇죠. 이거를 정말 주의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단 한 가지. 계속기업 가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네네.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라는 문단이 달린 감사보고서인 경우에 네. 이게 적정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그 회사가 몇 년 내에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감사 업무라고 했던 게 네네. 그 회계사가 하는 업무 중에 뭐 비중으로 따지자면 네네. 몇 % 정도에 해당하는 업무예요? 사실 이제 회계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도 하고요. 그 외에 컨설팅도 사실은 많이 굉장히 하죠. 많이 네,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이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꼭 회계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렇죠. 일이에요.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은 정말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메인 업무다. 라고 이제 감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5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 네, 두 번째는 포괄손익계산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금흐름표, 네 번째는 자본변동표, 다섯 번째는 주석이에요.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12월 31일 기준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떠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자산들은 또 부채를 얼만큼 가지고 있고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그렇죠. 자본이라고 얘기를 말하는, 하거든요. 네. 이 자본이라는 거는 얼만큼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이제 재무상태표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재무상태표를 볼 때 뭘 봐야 될지를 항상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항상 고민스러운 거인 것 같아요. 자산이나 뭐 부채나 유동성 순서로
갑자기 네, 어려운 맞습니다. 용어가 등장했는데 네,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네. 유동성 순서, 네.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기준으로 보겠다고 하면은 요 순서대로 해서 뭔가 상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네. 지금 정생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유동 비율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당장 갚아야 될 빚이 얼마고 또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얼마냐. 네네. 요거를 비교해 보는 것이 이제 유동 비율이다. 네네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많이 보는 비율 중에 하나가 부채 비율. 이건 꼭 봐야죠. 이걸 또 이제 개인으로 생각하면 또 쉬워요. 집을 살 때 내 그렇죠. 돈은 얼마고 대출 땡긴 돈은 얼마냐. LTV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뭐 결국 비슷해요. 네, 네. LTV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내 돈은 얼마고 대출은 얼마냐. 이거의 비율인 거예요. 네네네, 부채 비율이라는 맞습니다. 거는. 네. 근데 내 거는 조금인데 대출만 너무 많은 거는 위험하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거를 봐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또 자산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사실. 중요한 자산은 우린 크게 네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네. 먼저 첫 번째 현금. 현금은 네.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그렇죠. 지나치지 네. 않을 정도로 중요하죠. 네, 첫 번째 현금이에요. 네. 그러면은 내가 현금이 있으면 우리 기업을 운영을 하는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 네. 현금을 가지고 공장이랑 기계 장치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유형 자산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는 게 유형 자산이 얼만큼 있느냐인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기계를 샀으면 이걸 돌려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낼 거잖아요. 네네. 요거를 우리는 재고자산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재고자산을 만들었으니까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파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현금 판매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걸 받게 되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외상 매출을 하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업의 흐름에 있어서 네 가지의 자산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현금, 네. 두 번째 유형 유형 자산. 자산,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고자산, 재고자산.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출 채권. 그래 그 네 가지를 봐야 되는 건 알았는데 그 네 가지를 어떻게 볼 거냐? 전기 금액하고 단기 금액을 비교를 해봐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변화했냐. 네네.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서 재고가 너무 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떠한 징후냐면은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재고는 진부화 위험이 있죠. 그럼요. 네, 진부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매출 채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갑자기 돈을 회수를 못하기 네, 시작한 예, 예. 거야.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럼 지금 자본이 남았잖아요. 자본이 남았죠. 네. 자본에서는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봐야 되죠? 결손이 아닌지를 봐야 돼요. 아하. 일단 우리가 회사를 만들었으면 이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어제 그쵸? 돈 벌려고 한 건데. 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자선 사업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이익이 나야 되는데 계속 손실이 나는 거예요. 아하. 손실이 계속 나가지고 쌓이고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결손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자본 잠식률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본금이 자본금이 있을 거잖아요. 있죠. 그렇죠? 주주한테 종잣돈이 있어요. 네네. 이 종잣돈이 있는데 손실이 쌓여가지고 이 종잣돈을 침범하는 거예요. 네네네. 잠식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린 자본 잠식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 손실이 자본의 50%를 잠식했다. 네. 주식시장에서 관리 종목이 돼요. 음. 그리고 100% 잠식했다. 상장 폐지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 잠식률이라는 것은 우리 외부 정부 이용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것이고요.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내가 얼만큼 벌어서 얼만큼 써가지고 네. 얼만큼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여기에서는 크게 보통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봐요. 네. 첫 번째 매출 제일 매출? 위에 네. 있어요. 제일 내가 얼만큼 팔았느냐. 그렇죠. 첫 번째 매출을 보고요. 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영업 활동을 통해서 통해서 얼마가 남았냐. 네, 얼마가 남았느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기 단기 순이익. 순이익. 예. 네, 단기 순이익이라는 걸 보는데 나 주식 투자할 건데 재무제표를 한번 봐봐야지. 그러면 보통은 다들 단기 순이익을 봅니다. 사실은 단기 순이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인 거예요. 실제로 네. 비즈니스로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남기고 있느냐니까. 맞아요. 예. 이게 사실은 기업도 주식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엄청 번 거야. 그 금액이 단기 순이익에는 반영이 제대로 되거든요. 반영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라는 게 있는데 자본이 어떻게 변동을 했느냐? 1년 동안 뭐 주주로부터 우리가 돈을
조달을 했어요. 네네. 유상증자를 해서. 하죠. 예, 예. 네. 뭐 유상증자를 해서 자본금이 늘어났다. 네네. 그러면은 자본 변동표에 자본이 늘어나는 것을 이러한 사유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사실 뭐 투자자 입장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다음 재무제표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현금흐름표죠. 네. 네. 현금흐름표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만큼 중요하게 보진 않거든요. 네. 근데 현금흐름표에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정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어떤 겁니까? 영업현금 흐름이에요. 아, 역시. 왜냐하면은 이 이익이 지속적이어야 앞으로도 이렇게 이익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래야만 뭔가 주가도 계속 오를 수 있고 네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속적인 이익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아무튼 현금 흐름표에서는 영업현금 흐름이 영업현금 중요하단 흐름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하다. 네. 주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다 표잖아요. 그렇죠. 양식이 정해져 있죠. 양식이 정해져 있는 네. 이거에 대한 금액 얼마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정보가 사실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렇죠.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추가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한 거. 네네네. 네, 요거가 이제 주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박 교수님 명강의. 일반적으로 회계사 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소득 직업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물론 뭐 네네. 회계법인에서 일하신 지 좀 오래되시긴 하셨지만 네네. 그래도 뭐 시세가 어느 정도 네, 이게 사실은 등락이 좀 있어 왔어요, 회계사도. 그래요? 네, 이게 약간 의외네. 과거에 정말 회계사가 귀하시던 시절. 1년에 몇십 명 뽑고 300명 뽑고 700명 뽑고 네네네네. 이러던 시절이 있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회계사가 됐을 때는 1000명 뽑기 시작한 정말 초반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 시세가 쌌죠. 시세가 쌌어요, 그때는. 네네네. 시세가 쌌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외관법이라는 것이 개정이 됐고 네네. 회계 환경이 조금 뭐 회계 쪽에서는 개선이 됐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이후로 사실 정말 시세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요즘은 5년 근무하신 분들의 시세가 1억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우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죠. 네. 그러면은 음. 회계사 되는 시험 우리가 흔히 네. 공인중개사 CPA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거를 따려면 1차, 2차 네네, 맞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험 기간이냐 봤더니 한 2년 정도는 공부하더라고요. 2년은 아마 빨리 되신 분들일 거고 평균적으로 뭐 3년 잡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계사라는 시험은. 근데 물론 공부량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공부량은 많죠. 이게 회계뿐만이 아니라 사실 세법도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요. 되고 네, 일반적인 그러니까. 경영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경제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상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공부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량은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할 만한 이제 가치는 있는 시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 뭐 프라임 칼리지 학생들 많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네. 회계가 아닌 회계를 같이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일단 회계라는 게 뭔지 일단 큰 틀에서 저도 네. 저도 약간 아주 작은 지식이지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훨씬 더 분명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네. 알 수 있어가지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유익했어요. 저는 코인이 가장 유익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지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해피 설스데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본 잠식률이다.